국제 자유 도시는 이제 추진을 하려는 의지가 덜한 거 아니냐. 우리 처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언론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국제 자유 도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JDC를 중앙정부기관이 아닌 제주도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번 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밖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와서 지내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는 JDC와 함께 제주도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합니다. JDC를 제주 발전의 심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라일보 정치부장 고대로입니다. 3월 7일이죠. 우리 문대림 JDC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2주년이 되는데 그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은 또 취임 2주년을 갖는 우리 문대림 이사장님의 감회도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그냥 무작정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예고도 없이 찾아왔는데 일단은 우리 이사장님께 그동안 취임 2주년 맞는 소감이 어떤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름 2주년 동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성과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 타워는 이제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 같고요. 예휴양양 주거단지는 투자자 소송이 마무리됐고 그런 것들은 보람이 있지만 나름대로 아쉬운 점은 산업구조의 안정화, 다변화를 위해서 제주형 4차 산업을 키워야 되고 이 첨단 단지를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추진이 매우 늦어지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면세점 매출이라든가 또 국제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뭡니까? 역시 저희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투자자 소송을 해결한 것이죠. 4조 5천억 규모의 소송을 1250억에 정리해냈던 것이죠.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그동안 늘 JDC를 중앙정부기관이 아닌 제주도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번 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밖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와서 지내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제주도에 JDC라는 공기업을 만들어 줬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은 이건 제주도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 국가정책이라는 것이거든요. 국가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공기업, 이것은 당연히 정부 산하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개발사업 수익금, 면세점 수익금을 통해서 목적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특혜를 준 것이죠. 실제로 지방정부의 이관을 얘기한다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에 관한 부분도 제기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사실 여러 투자자들을 상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은 국가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쭉 현재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관의 소속을 바꾼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도발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도발이 누구를 위한 도발인가를 생각하면 저는 더 이상 또는 당분간 아니지만 JDC 이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실익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보니까 제주항 개발 사업에도 앞으로 이제 JDC가 좀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섬이라는 특수성상 통상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류의 문제,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은 어느 정도 이뤘지만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됐지만 실질적으로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전용부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면 부산이나 목포나 가서 거기서 규격 컨테이너에 옮겨 실어져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인프라 비용들이 들 테고 안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ADC가 어쨌든 신항만 공사에 참여도 하고 사업 시행자로 참여도 하고 또는 이제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배후 부지에 물류단지를 이제 조성하는데 JDC가 참여도 하고 또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 80% 이상이 제주도에는 7, 8피트거든요. 6피트, 8피트거든요. 컨테이너들이. 예, 컨테이너 규격. 다 이게 컨테이너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물류 전문가들은 용기라고 봅니다. 용기. 이런 용기들은 사실 무역을 위한 화물 운송용으로 쓰일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도 만들고 컨테이너를 20피트로 규격화하는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업의 편의를 제주에서 굉장히 많이 배려해주고 해줬었는데 지금 올라온 개정안을 보면은 과제를 보면은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업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삭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국제 자유도시는 이제 추진을 하려는 의지가 덜한 거 아니냐? 우리 처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언론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국제 자유도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이제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일들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은 안 하겠고요. 제주도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국제도시 사업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멈춤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만 방법적인 면에서 과거에 추진했던 홍가프로 모델에 대해서 우리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쨌든 홍콩과 싱가포르의 지리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그 주변 상황적 정치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 종합적인 배경들이 틀린데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지만 제주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각종 사업들의 추진에 대해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제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JDC가 정리한 내용이나 이번 미래융협과 관련해서 능력진들이 제시한 내용들은 기본은 제주의 가치가 전제된 사업. 여기에는 제주의 가치라면 생태환경, 평화인권, 그리고 제주형 4차 산업. 네네. 들어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제주형 4차 산업으로 해서 제주의 어떤 경영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고 제주 환경을 보존해서 그 환경 보존으로 인해서 나중에 지역에 제주가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제주도가 제시한 제주형 4차 산업은 에너지, 모빌리티, 그리고 환경, 인바이러먼트 이 세 가지죠. 세 가지고 그 사업들은 사실 지금 제주도의 산업구조 1차 산업,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이외의 공간에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생소하긴 하지만 모빌리티 사업이 저는 추상적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에너지와 관련해서 저는 제주도가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에서 심각하게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금 거의 멈춰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제주도란 좁은 공간 내에서 그것들을 풀어내게 되면 이게 하나의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인재들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훈련돼서 제주도 내려와서 창업하고 뭐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여기에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교육도시의 대학원 중심의 대학, 이 대학원 중심의 대학에서 제주형 4차 산업 인재들을 키워내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생소할 뿐이지 추상적이지는 않다. 제주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제주가 전국에서 보급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기차 관련 산업을 보면은 산업 활성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률 높은 거는 결국 제주도가 전기차 특구 지정된 것은 결국 대기업들의 어떤 판매처를 늘려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상당히 비판적으로 다가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해 주시고요.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나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창의 주도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AI와 관련된 강좌, 체험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사업으로서 도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도내 청소년 여러분들께 다가서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제20DC 때문에 행복했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기업이다. 라는 이제 칭찬을 들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무작정 인터뷰 시도를 했는데 고생하신 문대림 이사장님 취임 2주년을 받아서 더욱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